파트 12 청신여자중학교, 호수돈 여자중고등학교. 농촌 계몽에 대한 스톡스의 관심은 모건대학교 설립에서 멈추지 않고 농촌 지역의 학생들, 특히 여학생들을 위한 학교 후원 활동으로 이어졌다. 스톡스는 충남 청양의 청신여자중학교 건립과 운영에 관여하였다. 감리교 대전신학교를 졸업한 30대의 젊은 목회자 이천 목사가 농촌 지역인 청양감리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당시 군내에 여자중학교가 없다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며 청신여자중학교 설립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막대한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없었고 이천 목사는 은사인 스톡스를 찾아가 상담을 하면서 기도를 요청하였다. 이 일을 계기로 스톡스는 1968년부터 청신여자중학교의 이사장으로 활동하였다. 서울 왕십리교회의 은퇴 목사인 이천 목사는 청신여중의 은인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그때 일을 회상하며 스톡스를 추모하고 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 한평생을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고락을 겪으며 살아가지만 평생을 두고 어떤 일을 후대에까지 알려지게 되는 잊을 수 없는 일이 있게 마련이다. 그 일이 무슨 일이든지 간에 사람과 일과의 연관 속에서 추한 죄인으로 전락될 수도 있고 위대한 사람으로 부각될 수도 있다. 아울러서 일이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그 일을 하고 어떤 관계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람이란 관계 속에서 한평생을 살아간다. 일과 나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 일과 연관된 사람의 관계는 더욱 중요한 것이다. 사람을 잘 만나고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였느냐에 따라 일과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다. 사람은 대체적으로 세 가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요. 둘째는 사람과의 관계요. 셋째는 물질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그분은 이런 면에서 볼 때 내가 살아온 많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잊을 수 없는 은사요. 또한 너무 크게 은혜를 입어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천사와 같은 은인이었다. 그분은 우리 동족도 아닌데 이국 땅에서 한국의 선교사로 오시어 미개한 한국 민족의 구원을 위해 그리고 목회자를 양성하는 일에 한평생을 바치신 도익서 박사님이시다. 내가 도 박사님을 알게 된 것은 대전 모건대학에 들어가서부터이다. 대전신학교의 제1대 학생회 회장을 지낼 때부터, 그리고 도 박사님 밑에서 신학을 공부하면서부터 도 박사님의 박학하심과 고귀한 성품의 큰 충격과 많은 감화력을 받아 신학을 졸업했고 그 후 목사가 되어 1964년 충남 청양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여 그곳에 군적으로 여자중학교가 없음을 알고 30대의 젊음을 가지고 이곳에 여자중학교를 세우기로 결심하고 여러모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 학교 인가를 취득하고 건축까지 시작은 하였으나 곧 건축비 문제로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고 생각지 못한 부채는 눈더미처럼 늘어나고 내가 벗어날 길은 전혀 눈에 보이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경제적 난관은 체험해본 자만이 이해가 가도 체험이 없는 자는 말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나는 기도하던 중 도익서 박사님 생각이 떠올라 대전에 계신 도 박사님 댁을 방문하여 그간의 학교 인가와 건축 사항을 제자의 입장에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다. 그때 도 박사님은 기도 드립시다 하고 기도를 한참 간절히 드리고 나서 무거운 입을 여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감리교 법이 선교사가 개인적으로 본국에 모금을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감리교 본부에서 모금을 의뢰하고 선교사 회의에서 결의된 것 외에는 모금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목사와 청신여중을 위해 기도해 드리는 것 외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목사가 내게 요구하는 것은 돈인데 내게는 그런 도움은 불가능합니다. 하는 답변이었다. 그런데 내게는 이상하게도 물질적 도움은 불가능하고 기도의 도움밖에 줄 수 없다고 하는 도 박사님의 말씀이 결코 섭섭하거나 실망스럽지 않고 오히려 내게는 돈을 얼마 주겠다는 말보다
월등하게 힘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용기가 솟아올라오는 것이었다. 오히려 그때 나는 기쁜 마음으로 박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박사님을 찾아온 곳은 꼭 물질의 목적을 두고 찾아온 것은 아닙니다. 박사님의 기도가 제게는 더 필요합니다. 이 시간 기도해 주신 것으로, 그리고 앞으로 우리 학교를 위해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면 제가 온 목적은 다 들어주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나는 말씀을 드렸다. 그때 도박사님의 눈에는 눈물이 서려 있으면서 제자의 물질적 어려움을 도와주지 못함을 미안해하는 기색이었으나, 반대로 나는 도박사님의 기도에 큰 힘을 얻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 후에 박사님이 내게 하신 말씀인데, 그때 박사님이 나와 함께 기도를 드리고 나서 대화를 하는 도중에 일생 동안 체험해보지 못한 가슴이 뜨거워지고 온몸이 불덩이같이 뜨거워지는 신비한 체험을 하셨다는 말씀이었다. 그 후 때때로 내가 진행하고 있는 학교 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되었고, 박사님도 내가 운영하는 학교에 깊은 관심을 더 가지시게 되었다. 우리 학교는 계속되는 건축비로 인한 부채는 늘어만 가고 몇 번이고 부채로 인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고비가 있었고, 그때마다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로 간신히 고비를 넘기고 하는 어려운 일이 여러 차례 지나갔다. 그 후 1년이 지나고 이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최고의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다. 그때가 그해 추석 명절을 며칠 앞두고 공사는 중단되다시피 되었고, 중도 건축비를 줄 수도 없고 채무는 늘어나 채권자들의 아우성은 날로 극도에 다다를 때였다. 할 수 없이 나는 칠갑산에 기도하러 가서 집에 없을 때 대전에 계신 도박사님이 우리 집에 전화를 하셨고, 내가 없다고 제 아내가 말하니 학교 서무과장이라도 대신 목사님의 인장을 가지고 나오라는 연락이 온 것이었다. 영문도 모르는 아내는 학교에 연락하고 서무과장이 대전에 가니 도박사님께서 많은 돈을 은행에서 찾아주시면서 주일이 지나면 대전으로 오라는 것이었다. 산기도에서 돌아와서 그 돈을 받아 급한 부채와 건축금 등을 지불하고 큰 고비를 넘기게 되고 대전에 가서 박사님을 만나니 하나님의 기적이라 하시면서 미국 선교국 총무를 지낸 목사님이 수개월 전에 대전에 와서 하룻밤을 함께 보냈는데, 그때 이 목사님의 고통스러운 말과 함께 학교에 대한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미국으로 돌아가서 모 교회에서 설교 중 청신여중에 대해 말을 했더니 예배 후 유력한 노부부가 찾아와서 청신여중을 협조하겠다고 자청하면서 현금을 가져왔다는 말씀이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학교를 돕겠다고 나섰다는 기쁜 소식이었다. 이로 인해 청신여중의 무거운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하였고, 새로운 국면이 찾아왔고 희망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그 후부터 도박사님도 역시 사비를 털어 학교를 돕기 시작하였다. 학교가 힘들 때면 언제나 아낌없이 박사님 개인 돈도 주시었고 아무런 계산도 하지 않으셨다. 그 후 학교의 이사장직을 부탁했을 때도 처음에는 극구 사양하시면서 이사장은 이 목사가 해야 한다고 하셨지만, 수차례 찾아가 이 학교는 도박사님의 기도와 후원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지도해야 합니다 하고 간곡히 부탁을 드렸더니 수락을 하시면서 이사장 이름은 내가 맡을 터이니 일은 이 목사가 해달라고 말씀하시면서 받아주시었다. 지금도 그때의 고마움을 나는 잊을 수가 없다. 그 후 2년이 못 되어 나는 부산으로 목회지로 옮기게 되었고, 도박사님은 그 무거운 짐을 지시고 청양군의 여자 중등 교육을 위해 계속 수고하시었다. 참으로 나에게는 고마운 은사요, 청신여중에는 잊어서는 안 될 절대의 공로자이시다. 박사님은 무슨 일에나 사심이 없으시고 헌신적인 분이시다. 그 후 박사님은 나를 불러 이 목사나 나나 사심 없이 학교를 위해 일하지 않았나, 우리 이 학교를 더 크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감리교 계통의 큰 학교에 합병시키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겠는가 하고 상의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모건대학에 기증하려고 했으나 같은 계통의 호수돈이 좋겠다고 서로 합의가 되어 박사님과 저는 아무 미련 없이
호수돈 학원에 기증하는 일에 합의하고 이사회를 소집하여 법적 절차를 통과시키게 되었다. 여기에 기록하지 못한 청신여중과 도박사님, 그리고 나와의 사연은 상세하게 기록하자면 책이 한 권이 되고도 남을 것이다. 내 일생에 고생도 되었으나 보람이 있고 기념될 수 있는 일의 하나가 청신여중이요. 청신여중을 생각하면 잊을 수 없는 은인이요. 절대 공로자이시요. 청신여중의 역사에 길이길이 남아있어야 되실 위대한 공로자이시요. 은인이 되실 분은 도익서 박사님이시다. 이 훌륭하신 청신여중의 공로자이신 도익서 박사님의 신앙과 인격이 앞으로도 계속하여 청신여중을 통해 꽃이 피어야 하고 열매 맺는 일이 이어지길 나는 지금도 기도할 뿐이다. 청신여중의 모태가 되는 것은 고등국민학교였는데 이천 목사가 청양감리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한 1964년 당시에 청양감리교회의 김병택 장로가 이 고등국민학교의 교장으로 있었다. 그러나 이 학교는 학교로서의 면모는 갖추지 못한 상태로 운영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이천 목사는 김병택 장로와 힘을 합쳐 1964년부터 새로운 부지와 교사를 마련하여 청신여자중학교 건립을 추진하였고 1966년에 교육부 인가를 받았다. 그래서 초대 이사장은 김병택 장로가 맡았다. 하지만 여러 가지 갈등이 생겨서 결국 이천 목사는 김병택 장로가 기증한 땅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고 관계를 정리하였다. 이런 와중에 이천 목사는 스톡스에게 이사장직을 맡아달라고 요청하여 스톡스는 1968년부터 청신여중의 이사장직을 맡게 된 것이다. 1970년 이천 목사는 부산으로 목회지를 옮기게 되었고 학교 운영에 대한 걱정이 되어서 이천 목사는 청신여자중학교를 모건대학교 학교법인에 기부하려고 했다. 그러나 당시 모건대학 교무처장으로 있었던 정행동 목사는 정치가 심한 감리교 법인에 기증하면 학교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하여 스톡스의 조언에 따라 이천 목사는 1976년 호수돈 여자중고등학교에 재단을 넘기게 된다. 그래서 스톡스는 청신여자중학교의 이사장직을 자연스럽게 내려놓게 된다. 스톡스가 청신여자중학교를 호수돈 여자중학교 재단에 편입시키고자 한 이유는 스톡스 자신이 호수돈의 이사로 활동하면서 학교 운영에 깊게 관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본래 호수돈은 개성에서 1899년 12월 19일부터 미국 남감리회 홀스톤 연회 소속의 여자 선교사 아레나 캐롤이 주일학교 형태로 여학생들을 교육하던 것이 1904년 개성여학당으로 정식 인가를 받으면서 시작한 근대식 중등교육기관이다. 이후 개성여학당은 후원자 탈루야 여사의 이름을 따서 1906년에 탈루야 학당으로 불리다가 1908년에 미국 남감리회 홀스톤 연회 여선교회의 후원으로 홀스톤 기념관이 건축되면서부터 홀스톤의 한자식 표기인 호수돈을 학교 이름으로 사용하였다. 개성에서 시작된 대표적인 남감리회 여자학교인 호수돈은 한국전쟁으로 인한 남북 분단으로 더는 존립할 수 없게 되었다. 1954년 대전에서 호수돈 여자중고등학교가 다시 개교하게 된 과정을 호수돈 백년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6.25 동란으로 인하여 남하한 가정의 자녀들이 각 지방으로 흩어져 다른 학교의 위탁생으로 있으면서 모교가 빨리 개설되기만을 원하는 마음이 모든 호수돈 학생들에게는 간절한 것이었다. 피란 보따리를 짊어지고 서울로 부산으로 조치원으로 떠돌면서 호수돈이라는 이름을 내려놓을 곳을 찾아 많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분이 제2의 호수돈 대지를 찾는 강기순 교장이었다. 그 당시 호수돈의 부지를 물색 중에 있다는 강기순 교장의 소문을 듣고 대전 제일감리교회의 이영재 목사는 서슴지 않고 호수돈이 대전으로만 온다면 지금 대전 제일감리교회에서 경영하고 있는 여자고등국민학교를 교사와 동시에 인계해 줄 것을 면유지에게 허락하였다. 국민학교장 이형재 목사는 현 국민학교 교감 이종원 씨와 학부형 대표 정태경 씨와 시민대표 김경원 씨를 대전의 임시발기위원으로 하여 조치원에 체류 중인 강기순 교장을 이 세 분이 방문하게 되었다. 이 좋은 뜻이 서로 어긋날 리가 없었다. 강 교장은 쾌히 허락하였다. 이로써 호수돈은
대전에 깃을 펴고 보금자리를 틀게 되었다. 스톡스는 자신이 본래 소속되었던 미국 남감리회에서 시작한 호스돈 여자중고등학교 이사회의 이사직을 1961년부터 1983년에 은퇴할 때까지 맡아 학교 운영과 발전을 위해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하였다. 1967년 1월 15일자 선교 편지에서 스톡스가 호스돈 여자중고등학교를 위한 땅 구입 비용을 선교부에서 지급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보면 아마도 스톡스는 재정과 후원을 담당하면서 미국 선교부와 연락을 취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스톡스에 관한 그 어떤 자료에서도 재정에 관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던 것을 볼 때 스톡스의 청렴함과 정직함을 알 수 있다.